오늘 벌써 19강이네요. 이게 플래시드 페이스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건데, 헐리우드의 스타들이 좀 보여요. 한 80% 이상 얼굴을 다 알면은 여러분이 아주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얼굴에서 다음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중간에 플러스라고 하는 것에 여기 초점을 맞추고, 근데 이게 지금 멀리 보고 있어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보고 그 플러스에 보면서 옆을 봐, 옆을. 어떻게 보입니까? 예, 플래시 투 페이스 디스토션 이펙트라고 해서,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중간에 십자 모양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주위에 있는 이 주변 시라 그러죠? 페리퍼럴 비전으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왜곡되게 보여지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되겠어요. 나중에 그 동영상이 올라가면 그걸 가지고 한번 다시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굴이 이 주변 시에 코딩이 될 때 어떤 형태로 중요한 정보들이 이렇게 뽑히는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왜곡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크게 두 가지 페데스트리언 디텍션 그리고 페이스 디텍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페데스트리언 디텍션은 우리가 이미 시프트 할 때 배웠는데 HOG라고요.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 그 피처를 가지고 SVM 상에서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런 걸 보고, 그다음 두 번째 페이스 디텍션은 부스팅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해서 비올라 존스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recognition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category recognition과 instance recognition을 배웠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브젝트 디텍션은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 디텍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 영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찾아라, 모든 얼굴을 찾아라. 보통 이제 우리가 싱글 이미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물체를 찾는 것이 되겠죠. 그러려면 요 영역이 실제로 사람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형태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면, 씬이라고 하면 다양한 머티리얼과 서피스들이 임의의 어떤 쉐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서피스들이 막 이렇게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기하학적인 상대적인 위치 정보들은 필요 없이 백 오브 월드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오브젝트라고 하면, 객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쉐입에 어떤 바운더리를 갖는 그런 어떤 things에 대한 거기 때문에 백 오브 월드로는 그런 스페이셜 레이아웃을 모두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오브젝트 디텍션 혹은 오브젝트 카테고리 디텍션이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실제 그 특정 그 바운딩 박스와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어떤 임의의 템플릿, 그 모델이라고 하겠죠. 그 모델과 얼마나 유사한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개를 찾는다고 하면 이 윈도우를 계속 이동시키면서 그 해당되는 윈도우에 있는 그 물체가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냐 혹은 아니면 그냥 배경이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난 오브젝트냐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오브젝트 디텍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브젝트 클래스를 어떻게 모델링하면 아까 도구 모델처럼 템플릿 매칭처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이런 그 일루미네이션이나 혹은 그 오브젝트의 포즈가 다른 거,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환경, environment와의 이렇게 클러터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occlusion, 그 다음에 이제 intra-class appearance라고 해서 그 클래스 안에 있는 그 오브젝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variance, variation, 그리고 또 viewpoint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오브젝트를 어떻게 하면 유니크한 어떤 representation으로 표현을 하고 그럼 그것을 이미지에서 찾을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모델링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오브젝트에만 관심을 가는 게 아니라 난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도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로컬라이제이션을 제대로 못해서 전체 어떤 개를 찾는다고 하면 그 개의 부분만 가지고 여기가 개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디텍션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dog과 cat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비슷한 오브젝트인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 아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형태의 백그라운드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델링 하는 것 자체가 어렵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설계함에 있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오브젝트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오브젝트일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이미지상에서 위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 포지션과 스케일에 따라서 그런 어떤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처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대상으로 하는 그 이미지의 영역과 내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그 피처와 비교해 가지고 스코어링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가깝다 혹은 가깝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다른 어떤 뷰 포인트로 보여지는 어떤 물체 객체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수용 가능한가, 이런 어떤 세 가지 것들이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브젝트 레코니션은 일반적인 어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스텝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오브젝트 모델을 스페시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오브젝트라고 하면 그 오브젝트의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레프레젠테이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프로세스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오브젝트일 것이야 라고 하는 이제 하이포테시스를 제너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그 하이포테시스에 대해서 그 전제에 대해서 스코어링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점수보다 높으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판단하는 것이 그 로컬하게 봤을 때 여러 개가 중복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이제 실제 정확한 디텍션 리절트를 끄집어내는 그런 네 개의 단계로 되어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오브젝트 모델을 어떻게 스페시파이 하는가. 제일 첫 번째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이런 바운딩 박스에서 통계학적인 템플릿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는 결국 이미지상에서 x, y 위치와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 길이, 그래서 width와 height의 그런 네 가지 파라미터로 표현할 수 있는 박스라고 보고, 그 바운딩 박스 안에 어떤 임의의 어떤 피처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템플릿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템플릿을 실제 이미지상에서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 형태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articulated part 모델인데, 실제로 이제 사람은 어떤 특정한 차렷 자세의 모양이 아니라면 계속 이게 움직이게 되겠죠. 다관절의 어떤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어떤 파트들의 모임이다라고 보고, 그 파트는 우리가 쉽게 디텍터블 가능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얼굴을 헤어와 레프트 엣지, 라이트 엣지, 아이 두 개, 노즈, 마우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혹은 사람이라고 하는 피규어를 머리와 몸통, 그 다음에 팔, 다리 뭐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는 이제 관절이 있어서 약간의 회전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articulated stick figure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1번 모델과 2번 모델은 사실 전혀 접근 방법이 다르겠죠. 다만 2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파트들은 그렇게 디텍터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두 개를 이렇게 하이브리드한 형태로 해서 템플릿과 파트 모델이에요. 그래서 파트는 이런 스태티스틱한 템플릿이 있고, 그 템플릿에 해당되는 파트와 파트 사이에는 약간의 그런 그 이동이나 혹은 회전이 허용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3DC 모델이라고 해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3차원의 어떤 물체를 이 뷰잉 스피어라고 해서 어떤 물체를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뷰 포인트들이 결국 이 구로 표현이 되고, 그 구 안에 물체가 있다고 보고, 각 해당되는 내가 그 구의 어떤 특정 위치에서 내가 그 오브젝트를 관찰할 때 보여지는 그 이미지를 결국 플래닛 패치라고 보고, 그 패치들이 바로 옆에서 보는 것과 또 옆에서 보는 것, 그 사이가 비슷하다면,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하나의 어떤 키 뷰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그 키 뷰라고 하고, 나머지 그 사이에 있는 뷰들은 결국 그 키 뷰들의 그런 인터폴레이션이나 혹은 적절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3차원 물체를 이런 그 뷰잉 스피어의 그런 여러 어떤 플래닛 패치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혹은 좀 더 이제 그래픽하게 이 Shapes from approximately 4,000 body scans from the US and European CSER datasets. Critically, our formulation estimates the pose of these scans, effectively factoring out pose variation from the body shapes from approximately 4,000 body scans from the US and European CSER datasets. Critically, our formulation estimates the pose of these scans, effectively factoring out pose variation from the body shapes from estimate an average template shape, and us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 estimate the directions of maximum shape variation. These are our shape blend shapes. Here, we show the first few principal components of male and female body shape. The shape blend shapes are linearly combined and weighed by the shape coefficients beta. The result is offsets that, when added to the base template, give a new body shape. The joint locations are predicted from this body shape. All the blend shapes are simply displacements from the template, and, once summed to produce a deformed body shape, the skin.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이제 예일 것이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오브젝트 모델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가장 복잡한 형태의 컴플렉스 모델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이게 이제 그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이 실제 그 오브젝트의 모습, appearance를 이제 제너레이션 해야 될 텐데 그런 인퍼런스가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파라미터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 파라미터에 따라서 다 만들어지는 그 쉐입 모양 자체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럼 그런 걸 가지고 뒤에서 이게 실제 이미지상에서 나오는 어떤 이미지와 피팅을 시켜야 될 텐데 그것도 이제 어려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컴팩트한 어떤 그런 형태의 모델이 필요하겠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모델이 있다고 치면 그 모델을 가지고 이미지상에서 어떻게 얼라이먼트를 제너레이션 하는가.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2D 템플릿 모델을 슬라이딩 윈도우로 해서 그냥 제일 왼쪽 위에서부터 제일 오른쪽 밑에까지 쭉 따라가면서 그냥 여기일 것이야 이렇게 이제 하이포테시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쭉 가면서 이제 제너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또 스케일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스케일을 좀 달리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제너레이션 하고 그렇게 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그 윈도우가 실제 오브젝트일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하이포테시스를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런 어떤 각각의 윈도우는 전혀 독립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그 어떤 패치와 어떤 주위의 어떤 관계들을 좀 이용을 하는 방법으로 이런 보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면 그 오브젝트가 가져야 될 어떤 그 좀 디스팅트한 그런 인터레스트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인터레스트 포인트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는 어떤 코드북과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매칭을 시키면 실제로 그 대상이 되는 오브젝트는 여기에 존재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그 포지션에다가 보팅을 해서 그 보팅이 모여지면 그러면 이제 보팅 스페이스 상에서 가장 많은 보팅이 이루어진 그 위치에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region based proposal이라고 해서 임의의 어떤 바운딩 박스를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대상이 되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미지 컷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오브젝트의 바운더리를 찾아가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하이포테시스 제너레이션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런 어떤 바운딩 박스를 윈도우 사이즈를 이미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윈도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쉽게 하이포테시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코어 하이포테시스인데 결국 이것은 그 하이포테시스가 얼마나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별하게 될 텐데 그 판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오브젝트 모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피처 공간상에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특정 레프레젠테티브한 그 모델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클래시파이어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스코어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은 항상 이런 그 리졸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 셋에서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로포즈된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스코어링을 다시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non-max suppression 이거 앞에서 캐니 엣지 디텍트 할 때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어떤 non-max suppression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어떤 그 하이포테시스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게 빨간색 하이포테시스와 그 다음에 녹색의 디텍션 리절트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값이 큰 값 하나를 만으로 대표치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자체가 어떤 그 특정 위치에서 이 오브젝트다 이렇게 디텍션 하고 나면 약간만 옆으로 가 있는 것들도 사실 다 동일하게 오브젝트로 디텍션 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여러 개의 어떤 그런 그 정답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어떤 값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오브젝트가 얼마나 잘 찾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스코어링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오버랩 스코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와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오브젝트를 디텍션 했다고 했을 때 그냥 약간이라도 겹치면 그럼 잘 찾은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완벽하게 그 윈도우에 정확하게 동일한 그 해당되는 윈도우를 찾으면 완벽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만 벗어나면 못 찾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점수화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자카드 인덱스 혹은 IOU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바운딩 박스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쉐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쉐입과 쉐입을 가지고 유니온한 어떤 면적분의 인터섹션한 면적 이렇게 해서 intersection of union IOU를 사용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두 개가 겹치면 그러면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에 가까우면 굉장히 좋은 디텍션 결과고 0이면 거의 오버랩이 안 되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IOU 값이 뭐 0.7 어떤 특정 스레시홀드 값을 이상이 되는 애들은 제대로 찾은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대로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나 우리가 리저닝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도 어떤 피처를 뽑아가지고 서로 이제 피처들의 매칭을 할 때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실제 이제 디텍션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디텍션된 결과를 가지고 기하학적인 정보를 사용하거나 혹은 아니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정보들을 사용을 해서 이 오브젝트 디텍션된 결과들을 이렇게 좀 더 리파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위에 있는 이 오른쪽에 사진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파란색 줄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지평선인데 이 베니싱 라인이라고 해서 이 바닥이 무한정 넓더라도 저기 있는 파란 선보다는 더 위로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배울 때 다시 좀 더 상세하게 배울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 파란색보다 더 위쪽에 있는 어떤 이미의 오브젝트가 디텍션 됐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 되겠죠. 그런 어떤 기하학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이 그림은 버드아이 뷰라고 해서 지금 이 스트릿의 그 면을 하나의 큰 면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저 하늘 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호모그래피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치면 밑에 있는 저런 어떤 호모그래피 버드아이 뷰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디텍션된 결과를 저기다가 이제 뿌려가지고 그것들 간의 관계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디텍션 결과들을 좀 더 이렇게 리졸빙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면 주로 뭐 여기에 보행자를 다 찾아라, 자동차를 찾아라, 뭐 어떤 특정한 우리가 관심 있는 오브젝트를 영상에서부터 찾게 되겠죠. 그래서 카테고리 디텍션에서 가장 베이직한 스텝들은 이렇게
이제 align 하는 거죠. alig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운딩 박스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위치를 찾고 또 적절한 스케일 그리고 혹은 뭐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을 찾는 그 과정이 온라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mpare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템플릿 오브젝트 객체의 템플릿과 실제 이미지상에서 그 얼라인된 그 바운딩 박스와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비슷한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이제 얼라인먼트 솔루션은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를 해서 하는데, 이때 이제 스케일을 잘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기는 윈도우 사이즈는 고정시켜 놓고 대신에 이제 인풋 이미지를 이렇게 스케일링 다운 시켜 가지고 그런 동일한 윈도우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얼라인하는 뭐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디텍션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의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포지오, 그래서 이렇게 한국분 같은데 MIT에서 나오는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나대 CMU 대학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기법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하려고 하는 비올라 존스의 디텍션. 아까 우리가 이미 했던 것처럼 얼굴을 디텍션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들과 그런 연구들, 결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그냥 핵심적인 몇 가지 샘플 알고리즘만 우리가 다루는 이유는 그것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아주 새로운 기술이었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발전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비올라 존스는 2001년, 2004년에 만든 알고리즘인데, 이게 지금 논문이 22,000번 이상 사이테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hard like pitch라고 하는 것을 쓰고, 피처 셀렉션을 위해서 아다부스트라고 하는 기법을 쓰고, 그 다음에 카스케이드라고 하는 기법을 쓴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이 비올라 존스의 기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을 듣고 나면 지금 이야기했던 이 세 개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지를 아마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2005년에 다랄과 트리거라고 하는 분이 교수가 제안한 건데, 앞서 것처럼 이 사람 찾는 것, 페데스트리언 디텍션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 디자인된 그런 피처를 쓰는데, 그게 바로 HOG죠. Histogram of Gradient Feature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SVM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걸식이라고 하는 분이 RCNN, 그 다음에 Fast RCNN, Faster RCNN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딥러닝 모델로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 이 역시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하고, 아마 다음에 CNN 할 때, 딥러닝 할 때 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은 나중에라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다랄 트리거의 person detection. 그러니까 person detection 그러면 그냥 여러분은 호그와 linear SVM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써서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 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그 모델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런 statistical template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운딩 박스로 hypothesis를 제너레이션 하고 그다음 그 바운딩 박스에 우리가 원하는 대상 오브젝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 오브젝트의 모습이 결국은 이 바운딩 박스에 고정된 위치에 어떤 특정 피처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항상 이 바운딩 박스 안에 사람이 표준화돼 가지고 딱 들어있다면 그럼 특정 위치에는 머리가 항상 있을 것이고 특정 위치에는 어깨가 보일 것이고 특정 위치에는 뭐 팔, 다리, 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 고정된 픽스드 포지션에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피처들이 있을 것이고 그 피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가지고 얼마나 점수를 많이 얻었는가를 보고 우리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겠다. 이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머리 부분에 있는데 그 머리가 완벽하게 있으면 4점. 근데 머리는 아닌데 머리하고 비슷한 모양이다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따라서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3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몸통이 있는데 점수.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허벅지 부분 아니면 또 뭐 다리 전체 부분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발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해당되는 어떤 피처들을 우리가 잘 디파인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를 해서 그것이 총 합해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 스레이숄더 값인 7.5보다 작으면 얘는 난 오브젝트고 우리가 특정 스레이숄더 값보다 크면 얘는 오브젝트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기본적인 statistical template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다랄 트리그의 페데스트리안 디텍터는 먼저 픽스드 사이즈의 윈도우를 먼저 익스트랙트하고 여기서는 64 by 128 픽셀로 윈도우를 찾아요. 근데 그것은 아까 우리 한대로 하이퍼세시스 제너레이션으로 윈도우용을 해가지고 왼쪽에서부터 쭉 스캔하면서 계속 윈도우를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각 해당되는 윈도우에 대해서 histogram of gradient 피처를 호그를 뽑고 그 다음에는 미리 학습되어 있는 그런 SVM, 리니어 SVM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얼마나 그 클래시파이어의 이 피처 공간상에서 스코어링을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스코어보다 큰 애들은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정 위치에 막 이렇게 군집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non-maxima suppression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아주 정확한 위치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물론 여기서 이제 인풋 이미지가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의 위치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바운딩 박스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 스캔하면서 우연찮게 이제 요 위치에 딱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감마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컬러 노멀라이제이션 하는데 이것은 이게 그 이미지가 밝거나 혹은 아니면 뭐 컬러가 조금 다르거나 이럴 때도 항상 동일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RGB나 LAB 컬러 모델 중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구하는 것이 그레이스케일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마 커렉션이나 감마 노멀라이제이션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생략하고 어쨌든 인풋이 들어오면 그거를 그 해당되는 그 윈도우에 대해서 조금 컬러를 좀 더 이렇게 이 변화에
민감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이런 그 바운더리, 실루엣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되는데 수직, 수평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소벨 오퍼레이터를 쓸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 센터드 해서 세 개의 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마이너스 1, 한쪽은 1, 중간은 0 해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하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가장 성능이 좋았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수평에 대해서 또 수직에 대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을 구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리엔티드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레디언트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이제 unsigned로 해서 0에서 180도 사이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45도로 빈을 나눠 가지고 4개의 빈을 할 수도 있고 8개의 빈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9개의 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그레디언트가 얼마 이상 매그니튜드가 크지 않으면 이게 결국에 이제 이게 엣지가 아니고 그냥 편편한 이미지면 이제 빈을 하나 더 둬가지고 두는 거죠. 그래서 9개의 빈에 대해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구하는데 이처럼 K by K의 픽셀 셀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구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K도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히스토그램 구할 때는 그 그레디언트의 매그니튜드에 따라서 웨이트된 형태로 보팅을 하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셀과 셀 사이에는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과 어떤 값이 있으면 이 두 개의 요 사이에 있는 요 위치의 값은 이 값과 이 값의 웨이티드 썸인데 요 거리에 따라서 가까우면 웨이트를 더 주고 멀면 웨이트를 적혀주는 게 일반적인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인데 이것을 2차원 공간상에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4개의 점을 가지고 특정 위치에 요 값을 찾아라고 하면 한쪽에 이렇게 해서 요 수평적인 값은 이렇게 웨이팅하고 수직적인 것은 이렇게 웨이팅 해가지고 값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셀들에 대해서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이거.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셀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어떤 큰 블록으로 두게 되는데 그래서 그 해당되는 셀에 대해서 주위의 값들을 가지고 이게 노멀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 전체에 대해서 이 벡터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벡터를 노멀라이제이션 하게 되는데 그래서 특정 그 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고 또 이렇게 옆으로 해서 또 값을 구하고 이렇게 4개의 오버래핑 블록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히스토그램 아까 앞서 만들었던 그런 히스토그램 오브 그레디언트 호그를 가지고 이렇게 4개의 오버래핑된 블록에 대한 것을 벡터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셀의 개수가 이게 세로로 15개, 그 다음에 가로로 7개, 그 다음에 각 해당되는 것에 히스토그램을 9개 빈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3780 디멘션의 그러한 피처가 만들어지겠다. 아까 곱하기 4는
아까 그 해당되는 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버랩되는 4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3780 디멘션의 한 벡터를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얘는, 사람이고, 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샘플을 막 가지고 와서 쫙 뿌리가지고, 이제, SVM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3780의 디멘션 상에서, 하이퍼플레인을 찾아서, 가장 에러가 적은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리니어 SVM에서는 그 하이퍼플레인에 노멀 벡터가 나오고 그 노멀 벡터와 방금 만든 그 호그 피처와 이너 프로덕트 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W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습을 한 후에 그 3700 디멘션의 그 하이퍼플레인의 노멀 벡터 W와 그 다음에 인풋에서 그런 그 호그를 만든 것과 이너 프로덕트하고 그 베이스 B를 해서 값이 나오면 그 값이 0보다 크면 얘는 사람이야. 0보다 작으면 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호그를 이용해서 페데스트리안 디텍션 하는 것은 이런 스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해서 페데스트리안 템플릿을 우리가 이미 학습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템플릿이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는데 왜 이런 모양이 되는가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3700 디멘션에서 SVM으로 하이퍼플레인을 구하고 하이퍼플레인에 해당되는 그 노멀 벡터를 그냥 곱하는 거니까 그 노멀 벡터를 거꾸로 다시 이런 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것이 하나의 템플릿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과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템플릿과 이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나오는 어떤 그 바운딩 박스 하나하나 하고 다 이게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피처 맵을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테스트할 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에 이 템플릿을 적용시켜가지고 한다는 말은 결국 이 이미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호그를 추출해가지고 이 호그 피처 맵과 템플릿과 이너 프로덕트 하는 것하고 똑같죠. 이너 프로덕트 한다는 말이 결국은 컨볼루션하고 비슷해요. 자, 그래서 나온 어떤 그 리스폰스 맵이 있으면 그 리스폰스 맵에서 어떤 스레시홀드 값보다 큰 애들은 전부 다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쭉 분포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non-maximal 스프레션을 해가지고 정확한 가장 맥시멈에 해당되는 점을 찾는 게 결국 오브젝트 디텍션이다. 그래서 로컬 맥시마의 리스폰스를 갖는 그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디텍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고정된 사이즈의 윈도우에 해당되는 사람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작은 사람, 또 큰 사람, 혹은 또 더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이런 걸 다양하게 찾으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지를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해서 호그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래서 멀티플 레벨에서 이걸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멀티 스케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있는 아주 큰 연구소인 인리아에 이런 페데스트리안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거기서 이제 이미 다 사람이 태깅을 해놓는 거죠.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그것과 이제 가지고 이제 내가 만든 이 알고리즘과 얼마나 성능이 우수한가를 이렇게 계산해 본 거죠. 그래서 막상 이제 인리아의 페데스트리안 데이터베이스하고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A처럼 못 찾는 경우도 있고, 뭐 A, B, C, D 전부 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인데 못 찾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이 쇼핑몰의 윈도우에 있는 뭐 그런 사람이 리플렉션 돼가지고 반사되는 것, 혹은 아니면 뒤에 어떤 벽에 그려져 있는 뭐 사람 혹은 마네킹, 혹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그 포스터에 있는 뭐 사람, 이런, 그러니까 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 이거. 어쨌든 이제 호구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좀 변형시켜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주 이게 person detection에 굉장히 잘 되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오브젝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템플릿이 혹은 레프레젠테이션이 호구라고 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가장 베스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또 다른 어떤 피처로 잘 표현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럼 피처 자체를 어떻게 잘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딥러닝에서 피처 자체를 또 학습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딩 윈도우 디텍터는 얼굴 찾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자동차나 페데스트리안 하는 데는 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잘 되는데, 고양이나 개를 찾을 때는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어떤 특정 클래스에서는 잘 되고 어떤 클래스에서는 잘 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non-deformal한 오브젝트,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모양에 대해서는 이런 statistical template approach가 아주 잘 되겠죠. 그리고 아주 정교화된 형태의 모습,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항상 차렷 자세의 어떤 사람. 근데 만약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 사실 잘 안 되겠죠, 당연히. 대신에 이런 어떤 statistical template은 굉장히 많은 학습을 통해서 이게 SVM 클래시파이어가 학습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냥 피처 뽑아가지고 인원 프로덕트 해가지고 구하면 되니까 아주 빨라요. 그래서 디텍션 할 때 아주 빠르게 되겠다. 그런데 weakness는 deformal한, highly deformal한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는 잘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약간만 가려지거나 해도 잘 디텍션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SVM, 하이 디멘션을 공간상에서, 피처 공간상에서 이런 하이퍼플레인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든 완벽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 샘플들이 있어야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 디텍션, 페데스트리안 디텍터에 대한 것들을 배웠고요. 이제 오늘 또 두 번째로 할 것은 페이스 디텍션이 되겠습니다. 페이스 디텍션은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물론 이제 이 방법이 나올 때만 해도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딥러닝으로 넘어가면서 뭐 굉장히 잘 돼서 너무나 다양한 데서 활용이 되고는 있어요. 어쨌든 이게 아이포토, 애플의 아이포토라고 하는 앱에서 이 잘못 얼굴이라고 인식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예 이렇게 요 링크를 따라가 보면 이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얘가 뭐 이런 거예요. 뭐 사람이 보기에도 이게 지금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곰인가? 하여튼 얼굴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워낙 알고리즘이 빠르고 좋아서 이런 그 카메라에도 이런 얼굴 디텍터가 사용이 됐던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니콘의 S60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순간적으로 12개의 얼굴까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에서 얼굴을 찾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것이 결국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초점도 맞출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 이렇게 얼굴 가지고 디텍션하는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자, 그래서 페이스 디텍션 그 다음에 페이스 레코니션 있는데 페이스 디텍션은 이렇게 해서 윈도잉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인 페이스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면 이제 찾는 것, 그게 이제 페이스 디텍션이고, 페이스 디텍션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 얼굴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디텍션과 레코니션은 계속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자, 페이스 디텍션은 뭐 다양한 형태의 챌린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슬라이딩 윈도우. 그래서 이건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한 어떤 이슈지만 사실은 이 페이스 디텍션이 먼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윈도우가 이렇게 계속 한 픽셀씩 이동되면서 전부 가능한 윈도우들이 될 것이고 또 스케일이 또 달리 하면서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상에서 디텍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윈도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메가픽셀의 이미지가 있으면 거기서 대략 한 10의 6성개의 픽셀이 있고 이것에서 실제로 가능한 페이스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리 이게 뭐 윌리를 찾아라 뭐 이런 것처럼 막 그렇게 작은 오브젝트들이 막 파게 있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어떤 영상에서는 얼굴이 대략 한 없을 수도 있고 대략 한 10개의 얼굴 정도밖에 없는데 실제로 찾아야 되는 가능성이 있는 윈도우는 너무나 많다 그죠? 그래서 뭔가 컴퓨테이셔널 에피션시를 위해서 얘는 분명히 얼굴이 아니야 라고 하는 난페이스 윈도우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1메가픽셀의 이미지에서 false positive 얘는 사실은 얼굴이 아닌데 이거 얼굴이야 라고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그 false positive를 피하기 위해서는 거기 false positive rate를 10의 마이너스 6성보다 더 작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false positive rate를 낮추지 않으면 결국 많은 이미지들을 쭉 해서 그 중에서 사실 얼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개가 이거 얼굴이야 라고 잘못 false positive하게 찾으면 그럼 그 자체가 전체 10의 6성개의 그런 픽셀에서 한 개 찾은 거니까 그게 10의 마이너스 6성의 false positive rate다. 그거보다 더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false positive rate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비올라 존스의 슬라이딩 윈도우의 페이스 디텍션에 대한 논문이 이제 2001년과 2004년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비올라 존스의 페이스 디텍터는 아주 이렇게 실시간 리얼타임의 오브젝트 디텍션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어프로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하는 데는 아주 느린데 디텍션에서는 뭐 매우 빠르다. 그래서 키 아이디어는 이 세 가지예요. 인테그럴 이미지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아주 빠르게 피처 이밸리에이션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피처를 찾는 것에 아까 우리가 피처를
페데스트리안 디텍터에서는 호그라고 하는 어떤 피처가 딱 고정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피처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피처를 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처 셀렉션을 위해서 부스팅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피처를 찾는 거예요. 피처를 고르겠다. 피처 셀렉션 하겠다. 그 다음에는 non-face window rejection. 얘는 사람이 아니야, 얼굴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 attentional cascade라고 하는 기법을 쓴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얼굴을 보고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내가 지금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봐왔을 텐데 그 중에서 내가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걸 굉장히 빠르게 아는 거죠. 내가 이제 어떤 새로운 영어 단어 아니면 새로운 어떤 지식, 뭔가 이제 새로운 날리지가 있을 때 이건 안 배웠어, 나 이거 몰라. 물론 이제 여러분 배운 사람도 계속 안 배웠다고 하겠지만 그걸 빠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서치 알고리즘 찾으면 다 찾아보고 없으면 이게 이제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근데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면 지금 여기처럼 얘는 얼굴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빠르게 찾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되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먼저 인테그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피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빠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보면 참 신기하게 좀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XY라고 하는 픽셀에서 인테그럴 이미지라고 하는 XY 픽셀에서의 인테그럴 이미지 픽셀 값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 위 저기 있는 파란색의 영역에 있는 모든 픽셀의 값을 다 더한 값을 XY 위치에다가 저장하겠다. 이게 이제 인테그럴 이미지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정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식을 보면 i의 시그마의 xy, 이게 이제 인테그럴 이미지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xy보다 작은 임의의 x 프라임 y 프라임, 모든 x 프라임 y 프라임의 i를 다 더한 것, 인텐시티 값을 다 더한 것, 그것이 인테그럴 이미지다.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인테그럴 이미지를 계산하라 그러면 굉장히 매번 할 때마다 구할 필요 없이 현재 커런트 픽셀의 인테그럴 이미지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다 구해놨으면 바로 옆에 있는 픽셀은 인테그럴 이미지를 굉장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ii의 인테그럴 이미지, 인테그럴 이미지 ii에 x, y-1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한 행의 그 특정 위치 바로 앞에 있는 것에 s의 x-1y라고 하는 것은 한 행에 있는 모든 픽셀 값을 다 더한 거, 그걸 s라고 한다면 xy라고 하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cumulative row sum이라고 해서 sxy는 sx-1y에다가 ixy를 더한 거고, 그러면 인테그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ii의 xy-1에다가 sxy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파이썬에서 이거 많이 쓰니까 그냥 numpy의 cumulative sum i라고 하는 것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인테그럴 이미지 가지고 뭘 쓰느냐? 이렇게 인테그럴 이미지가 있으면 그냥 임의의 박스
A, B, C, D로 이루어진 이 박스 안에 있는 픽셀들의 인텐시티 값을 다 더한 값을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요 박스의 값을 합은 A 빼기 B 빼기 C 더하기 D 이렇게 세 번의 덧셈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다.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단지 이 어떤 사이즈의 렉탱글이라도 삼각형이라도 세 번의 덧셈으로 무조건 그 안에 있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사이즈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1, 2, 3, 4로 이루어진 D를 구하고 싶으면 인테그럴 이미지 1은 A죠. A 전체 면적이고 인테그럴 이미지 2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B죠. 인테그럴 이미지 3이라는 것은 A 더하기 C죠. 인테그럴 이미지 4라고 하는 것은 A, B, C, D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렉탱글 D의 안에 있는 썸은 4 빼기 2 빼기 3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이거 뭐 간단한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또 이제 그 다음 아이디어로 그럼 피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방금 있는 이 인테그럴 이미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피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ha like feature, ha like feature는 ha like라는 것은 ha feature는 아니죠. ha feature는 ha wavelet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ha wavelet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는 1이고 어느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 있는 이러한 형태의 wavelet인데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 그걸 2차원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인텐시티의 썸의 difference 형태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렉탱글로 이루어진 피처 그럼 이게 수평일 수도 있고 수직일 수도 있고 사이즈는 뭐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다만 사이즈가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플러스 1로 해가지고 이 것의 썸 빼기 이 사각형의 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냥 두 개의 렉탱글로 되어 있는 이미 피처 그 다음에 세 개의 렉탱글로 이루어진 피처 혹은 네 개인데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막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피처를 그렇게 해서 만드는 피처들은 뭐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이즈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이게 타입이 세 가지 타입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얼굴을 찾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렉탱글 필터라고 하면 이 렉탱글 필터를 가지고 A로 적용시켜보고 B로 적용시켜보고 C도 적용시켜보고 D도 적용시켜보니까 각각에 대해서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떤 필터를 적용시켰을 때 가장 값이 크게 나오는가 보면은 C를 적용시키니까 값이 굉장히 크게 나오다. 그래서 결국 화이트 에어리아의 픽셀 값을 다 더한 거 빼기 블랙 에어리아의 픽셀 값을 다 더한 걸 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가 있다 아니면 얼굴이 있다 그러면 요런 필터를 적용시키면 노이즈가 있는 그 경우에는 어차피 랜덤 노이즈니까 이 값은 0이겠죠. 왼쪽은. 그런데 오른쪽은 눈과 눈썹이 있는 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두우니까 그 다음에 광대뼈하고 이렇게 있는 볼에 해당되는 것은 보통 빛이 많아서 밝으니까 이렇게 하면 값이 아주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피처가 결국 얼굴을 의미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런 렉탱글 피처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테그럴 이미지에서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요 박스, 까만색 박스의 값, 그 다음에 하얀색 박스의 값, 각각 sum은 3번의 thesam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6번의 thesam만으로 결과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rectangle 필터를 적용시켰을 때의 결과값을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 피처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꼭 얼굴이 아니라도 그 값을 적용시켰을 때 값이 크게 나오는, 리스폰스가 크게 나오는 이미지는 너무나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weak classifier라고 해요. weak classifier. 이 굉장히 약한, 이 클래시파이어가 굉장히 피처가 아까 우리가 페데스트리안 디텍터처럼 그런 이제 호그를 잘 설계를 해가지고 아주 막강한 피처, 복잡한 컴플렉스한 피처도 있지만 지금처럼 너무나 부실한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피처지만 그걸 우리가 weak classifier라고 그러고, 결국 이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피처하고 클래시파이어를 지금 막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이 피처를 적용시켰을 때 값이 얼마 이상 나오는 것,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weak classifier는 사실은 이제 그걸 완벽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만약에 얼굴이었으면 최소한 값이 크게 나올 텐데 방금 조금 전에 적용시킨 그 rectangle 필터를 적용시켰을 때 값이 거의 안 나오더라. 그럼 얘는 얼굴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feature와 classifier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 여기서 섞어서 쓰고 있어요. 혹은 learner라고도 같이 쓰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이 없는 그런 weak classifier지만, 이런 것들을 막 몇천 개 조합해가지고 막 쓰면은 아주 막강한 형태의 클래시파이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 아이디어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24by 24의 디텍션 리전이 있다면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렉탱글 피처들은 얼마나 많은가 하면 16만 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죠. 자, 근데 그러면 이런 가능한 렉탱글 피처들이 16만 개 있는데, 그 16만 개에 대해서 실제로 전체 피처 셋에서 다 계산해가지고 결국 얼굴과 얼굴이 아닌 영상들을 막 갖다 놓고 각각 해당되는 피처들을 팍 적용시켜 보니까 이쪽은 값이 크게 나오고 이쪽은 값이 적게 나오는 그런 피처들을 다 모으려고 그러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처들 중에서 실제로 좀 쓸만한 피처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골라낼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것들만 가지고 적절하게 조합으로 해서 아주 스트롱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피처 셀렉션에 대한 부스팅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피처들이 있다고 쳐요. 피처들이. 그래서 그 피처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는 얘는 빨간색은 뭐 얼굴을 스포트하는 거고, 파란색은 얼굴이 아닌 거,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면 이건 꼭 뭐 이게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한 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웨이팅을 이퀄로 다 줘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에러를 적게 하는 그러한 weak classifier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나누는데 이 완벽한 라인은 없고 특정한 weak classifier를 적용시켜 가지고 얘를 구분을 할 때 에러가 최소가 되는
그런 어떤 weak classifier를 하나 선택을 해서 나눴어요. 그러고 나면 그럼 여기에 이처럼 잘못 빨간색인데 파란색이라고 한 거, 그 다음에 파란색인데 빨간색이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웨이트를 더 키워가지고 이 example에 대해서 얘를 제일 잘 나눌 수 있는 weak classifier를 또 찾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찾았다. 그러면 이 weak classifier에서 또 잘못 찾은 애들을 또 부스팅 하는 거죠. 잘못된 것들을. 그래서 웨이트를 더 키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시 또 weak classifier를 또 찾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든 어떤 그런 그 weak classifier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있는 파란 이 weak classifier의 위쪽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 weak classifier의 오른쪽에 있으면서 또 이 weak classifier의 왼쪽에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빨간색이야. 이렇게 이제 이 세 개의 weak classifier의 조합으로 아주 복잡한 형태의 그런 이제 classifier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weak classifier들에 대해서 조합을 찾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각 해당되는 어떤 그 잘못 인식되는 그런 그 데이터의 웨이트를 계속 키워줘서 그 잘못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weak classifier를 찾아가는 그 과정, 그걸 우리가 ADA boosting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face detection에서 가장 효과적인 두 개의 weak classifier를 찾아보니까 방금 같은 이런 두 개더라. 하나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눈과 눈썹 부분은 까만색, 그 다음 바로 밑 부분은 하얀색 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 양쪽에 눈이 있으니까 어둡고 중간에 미간은 밝은 그런 어떤 클래스파이어, 이 두 개를 적용시켜 보면 거의 이것에 의해서 얘 얼굴이야 라고 디텍션 하는 애들은 전부 100% 리콜. 그러니까 얼굴인 애들은 전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다 얼굴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false positive가 한 50%. 그러니까 거의 이걸 가지고는 false positive가 거의 한 반은 얼굴이 아닌데 얼굴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략 피처들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대략 한 18만 개의 weak classifier를 막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m개에 대해서 각 해당되는 알파과 웨이트를 줘서 전체를 계산해서 사인을 구한 이 h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h라고 하는 것은 weak classifier고, 그 h의 웨이트, 이게 우리 알파고, 그 다음에 그 x라고 하는 이 윈도우 안에서 계산된 결과 값이 그게 final strong classifier h가 됐어요. 근데 이거 아까 지금 설명한 거 그냥 들어 수직적으로 한 거고, 이게 지금 슈도 코드인데 원래 셀레스키의 그 책에 보면 여기 좀 알려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스팅과 SVM 잠깐 비교하면 부스팅은 이런 그 피처 셀렉션과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다. 왜냐하면 SVM은 이미 고정된 피처에 대해서 그 피처 공간상에서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를 하기 때문에 피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클래시파이어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부스팅은 이런 피처 셀렉션과 클래시파이어를 한꺼번에 같이 트레이닝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트레이닝 하는 것의 어떤 복잡도는 이게 리니어하다. 그 트레이닝 하는 example들에 따라서 그냥 선형적으로 늘어나게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weak classifier를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부스팅 하고 나면 테스팅은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게 리니어한 썸으로 표현이 되니까. 자, 근데 디스어드밴티지는 트레이닝 example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 아주 늦다는 거. 그 다음에 SVM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결국은 클래시피케이션 입장에서 보면 SVM이 가장 막강한데 어쨌든 부스팅도 좋은 장점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윈도우들에 대해서 얼굴인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어 아주 빠르게 early detection으로 얘는 얼굴이 아니야 빠르게 이렇게 디시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걸 그대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weak classifier를 가지고 어떤 특정 threshold 값보다 작으면 얘는 분명히 얼굴이 아니야 이렇게 리젝션 할 수 있다. 이 weak classifier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해가지고 이 각 스테이지마다 weak classifier 혹은 weak feature, 그러니까 그 rectangle feature들을 셀렉션 해가지고 배치를 잘 해서 이렇게 계속 yes로 넘어가는 애들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10의 6승계의 가능성 중에서 대략 한 10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얼굴을 디텍션 하는데 이 스테이지가 다 쓰이지는 않을 것이고 대부분의 윈도우들은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early detection으로 리젝션 시킨다. 그죠? 자, 그래서 attentional cascade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weak classifier를 거치면 거칠수록 더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classifier가 만약에 아주 간단하게 이 서클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이 다각형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아니면 더 복잡한 형태의 모양 해서 이렇게 점점점 더 이렇게 클래시파이어를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과정으로 보면 되겠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detection rate과 false positive rate이라고 하는 것을 이 캐스케이드 하는 과정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각 해당되는 스테이지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해당되는 스테이지에서 얘는 얼굴이야 라고 yes로 넘어가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 false positive인데 그 false positive rate이 얼마가 있으면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또 false positive rate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끝까지 가가지고 완벽하게 다 통과되고 난 이후에서 사실은 얼굴이 아닌데 얼굴이야 라고 하는 그 false positive rate은 앞에 있는 각 해당되는 스테이지의 false positive rate를 곱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detection rate도 마찬가지예요. detection rate도 앞에 있는 각 해당되는 스테이지의 detection rate를 곱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임의의 detection rate과 false positive rate를 우리가 설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detection rate를 0.9, 그 다음에 false positive rate를 10의 마이너스 6성 오더로 설계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10단계의 10스테이지의 그런 캐스케이드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면, 각 해당되는 스테이지를 우리는 디텍션 레이스를 10에 0.99 그러니까 100개를 주면 99개는 다 디텍션 할 수 있고 1개 정도를 우리가 로스 미싱하는 그런 디텍션 레이스로 설계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 안에 윗 클래시파이어를 자꾸 넣어가지고 스테이지 1을 꾸미면 되죠. 스테이지 하나를. 그 다음에 펄스 포지티브 레이스는 결국 0.3 정도를 하면 0.3에 10성을 하면 대략 6 곱하기 10이 마이너스 6성 되니까 그 정도 레이스를 만든다.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특정 디텍션 레이트과 펄스 포지티브 레이스를 우리가 값을 우리가 스펙만 딱 정해지면
그게 맞춰서 항상 설계가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방금 딱 설명한 것들을 다 되고, 자, 그래서 실제 이제 implementation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5,000개 얼굴 영상을 썼고요. 그 다음에 24x 24 픽셀이고, 그 다음에 300밀리언, 그러니까 100만, 1000만, 3억 개의 난페이스. 왜냐하면 이게 이제 9,500개의 난페이스 이미지가 있으면 거기서 샘플링만 하면 다 24x 24의 픽셀 이미지 윈도우는 전부 다 얼굴이 아니겠죠. 그런 거 다 이제 네거티브 샘플로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스케일과 트랜슬레이션을 조금 해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비올라 존스에서는 38스테이지를 썼어요. 38스테이지. 그래서 첫 번째는 1개 피처 쓰고, 두 번째 10개 피처, 25개 피처, 50개 피처 이렇게 각각 해당되는 피처들을 썼고요. 전체적으로는 6061개의 피처를 썼어요. 6061개면 곱하기 3 해가지고 거의 한 18,000 덧셈만 하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앞에서 봤듯이 인테그럴 이미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각 해당되는 것마다 한 10 피처를 이밸리에이션 했어요. 그래서 4,916개의 포지티브 이그젬플과 그 다음에 10,000개의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가지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성능이 좋게 나왔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non-max expression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3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보팅을 해서 그 중에 2개 이상이 얼굴이다 라고 하면 얼굴이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트레이닝 할 때는 그 당시에 460MHz의 선 워크스테이션에서 한 몇 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아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700MHz 펜티엄 3 프로세서에서 15Hz, 그러니까 영상을 초당 15프레임이 돼서 얼굴 디텍터가 시행됐어요. 그래서 비올라 존스 리절트가 굉장히 잘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완벽하게 우리가 피처들이 설정이 되고 나면 굉장히 빠르게 구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카메라에도 사용이 돼서 얼굴 디텍션하고 초점 맞추고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이미지에서 기록을 냈고, 또 이걸 이제 활용해가지고 얼굴에서 눈을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 옆 얼굴만 찾는 거, 그 다음에 얼굴 찾은 후에 이 얼굴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찾는 거, 뭐 다양하게 이제 이게 활용이 가능했어요. 자, 그래서 비올라 존스 디텍터는 렉탱글 피처를 썼다는 게, 그래서 인테그럴 이미지를 가지고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었다는 거, 피처 셀렉션을 부스팅 기법을 써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셔널 캐스케이드를 가지고 네거티브 윈도우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패스트 리젝션을 했다.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치를 위해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인텐시티의 디퍼런스, 그게 그레디언트도 그렇고 아니면 웨이블릿도 그렇고 뭐 이런 결국 피처를 주로 이런 그 인텐시티 디퍼런스를 가지고 많이 쓰죠. 이것은 결국 그 이미지 전체가 밝다 어둡다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 엣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처 셀렉션에 대해서 부스팅 하는 거, 그 다음에 인테그럴 이미지, 그 다음에 아주 빠른 스피드를 위해서 캐스케이드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네거티브 이그젬플들 가지고 부트스트래핑 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내용은 많았는데 크게 우리가 결국 디텍션
이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가장 파퓰러하게 사용했던 두 개의 디텍터, 페데스트리언 디텍터와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디텍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